여러분께서 60대, 70대 또는 80대이시고 가끔씩 자위행위를 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은 꼭 보셔야 합니다. 유럽에서 3만 1천 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20년간 진행한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달에 21번 이상 사정을 하는 남성들의 전립선암 발병률이 30%나 낮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98%의 중장년 남성분들은 이 사실을 모르시거나 알아도 물어보기 부끄러워하십니다.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류지현입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고 오늘은 여러분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강남구에서 오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댓글에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병원에는 매일 60대, 70대, 심지어 80대 환자분들이 오십니다. 그분들 중 많은 분이 주저하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제 나이에 자위행위를 해도 괜찮을까요? 전립선에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요? 또 어떤 분들은 자위를 하면 전립선이 붓는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답은 이렇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용기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답을 아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문제는 자위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 주제를 금기시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장점도 단점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두려움 속에 살거나 무분별하게 행동하십니다. 둘 다 전립선 건강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변하고 호르몬이 느려지고 전립선이 조용히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비뇨의학과 의사로서 지난 30년간 수백 명의 중장년 환자분들을 봐왔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소변장애, 심지어 암 초기 단계까지 다양한 경우를 경험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사적인 습관에 대해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전립선이 무엇인지,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자위행위가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남성 건강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심장, 혈압, 당뇨에만 집중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용히 문제를 일으키는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립선입니다.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작은 기관으로 호두 크기 정도입니다.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정액의 액체 성분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 액체는 정자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생존하게 합니다. 성관계나 자위행위 중 사정할 때 나오는 액체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전립선에서 만들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에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생깁니다. 머리가 휘어지고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첫째,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50세 이후 대부분의 남성에서 전립선이 서서히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암이 아니지만 요도를 압박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주 소변을 봐야 하고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밤에 여러 번 일어나게 되고 소변이 완전히 나오지 않는 느낌이 들고 따끔거리거나 아플 수 있습니다. 많은 중장년 남성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 탓으로 여기고 넘기시는데 이것은 전립선이 커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전립선염입니다. 주로 40대에서 60대 사이에 나타나며 전립선에 염증이나 감염이 생기면 통증, 자결감, 배뇨 곤란, 때로는 열이 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이 염증이 몇 달간 지속되어 심각한 불편을 초래합니다. 셋째, 전립선암 위험입니다. 60세 이후 전립선암 발병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매우 천천히 진행되어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질병이라고 불립니다. 매년 수천 명의 한국 남성이 이 병에 걸리지만 조기에 검사하면 초기 단계에서 막을 수 있습니다. 전립선 관리가 왜 중요할까요? 이 기관이 나빠지면 단순히 배뇨 문제만이 아니라 남성의 성기능, 자신감,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자연 치유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주의와 정보가 더욱 필요합니다. 이제 전립선이 무엇이고 나이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이해하셨으니 다음 질문이 중요해집니다. 자위 행위가 이 기관에 도움이 될까요? 해로울까요? 건강하게 유지할까요? 아니면 더 악화시킬까요? 이제 가장 많은 오해와 두려움이 있는 그 진실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자위를 하면 안 된다. 이 생각 뒤에는 수치심, 전통, 잘못된 정보가 섞여 있어서 사람들이 이 주제를 언급하는 것조차 꺼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허약함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전립선을 손상시킨다고 말하며, 또 어떤 분들은 나이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의학 과학을 보면 이런 생각의 근거가 흔들립니다. 수년간 전통과 소문으로만 전해져 온 이야기들이 과학적 증거 앞에서는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흔한 오해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40세나 50세가 넘으면 성적 욕구나 자위 욕구가 자연스럽게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다르게 말합니다. 성적 욕구, 민감성, 만족감은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생 지속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또 다른 흔한 오해는 노인의 자위 행위가 전립선을 손상시키거나 붓게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전립선에서는 특수한 액체가 계속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배출되지 않으면 굳어지고 농축되어 염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규칙적인 사정을 통해 이 액체가 배출되면서 전립선이 깨끗하게 유지되고 염증이나 압박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이제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유럽 연구기관에서 31,000명 이상의 남성을 20년간 추적조사했습니다. 이들의 생활 습관, 성생활, 건강 상태를 관찰했는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 달에 21번 이상 사정하는 남성들의 전립선암 위험이 약 30% 낮았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전립선에 액체가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이상이 생길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또한 규칙적인 사정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을 개선하며 불안을 조절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전립선뿐만 아니라 전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호주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있었는데 주사 6회 사정하는 남성들의 전립선암 위험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과정이 전립선 내부의 작은 입자와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어 감염과 염증 위험도 줄인다고 봅니다. 하지만 모든 남성의 상황이 같지 않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 2회도 부담스러울 수 있고 어떤 분들은 5회도 괜찮습니다. 여기 구체적인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60, 65세, 주 3, 4회가 적당합니다. 65, 75세, 주 2, 3회를 권장합니다. 75, 80세, 주 1, 2회면 충분합니다. 80세 이상,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하시되 무리하지 마십시오. 몸이 건강하고 심한 통증이 없고 소변이 정상이라면 이 과정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립선에 심한 염증이나 감염이 있거나 소변 장애가 있다면 의사와 상담 없이 진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위 행위는 마법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올바른 정보, 균형, 이해와 함께 한다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리적 행위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씨, 68세, 경기도 수원시에 사시는 은퇴한 교사입니다. 규율 있고 절제된 삶을 살아오셨지만 최근 몇 년간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소변을 보게 되었습니다. 밤에 2, 3번 일어나야 했고 잠이 깨서 낮 내내 피곤했습니다. 점차 소변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줄기가 약해지고 아랫배에 묵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족에게 말하기 민망해 하시다가 참을 수 없게 되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전립선이 정상보다 커져 있었지만 아직 심각한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약과 함께 생활습관 조언을 드렸는데 그중 한 가지가 그분을 놀라게 했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2, 3번은 사정하세요. 김 씨는 처음에 이상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나이에 사회는 모든 것이 조용해져야 한다고 말하는데 의사가 정반대 조언을 하니 말입니다. 하지만 저를 믿고 천천히 일상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처음 몇 주는
큰 차이를 못 느끼셨지만 3개월째부터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일어나는 횟수가 1번으로 줄었고 소변이 더 수월하고 완전하게 나왔으며 몸이 가벼워지고 수면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에서 전립선 부기가 줄어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김 씨는 의학적 조언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장벽도 깨뜨렸고 그 결과가 건강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전립선 수술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전립선을 완전히 제거한 경우 정액 생성이 안 되므로 사정은 없지만 성적 자극과 오르가즘 자체는 여전히 가능하고 건강에 유익합니다. 골반적인 운동을 함께 하시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안전한 시기와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전립선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 자결감, 묵직함이 있거나 소변 볼 때 심한 불편함이 있다면 이미 심각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먼저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둘째, 과도함은 해롭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정이 전립선에 좋다는 걸 알고 과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균형 잡힌 습관이어야지 강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운동이 좋지만 매시간 헬스장에 가는 것이 해로운 것처럼 자위도 몸의 한계와 정신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과도한 자위는 피로, 의욕 저하, 정신적 불안,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신적, 감정적 측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위 후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낍니다. 이것은 사회의 오래된 편견과 노인은 금욕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의학은 그런 감정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준비되어 있고 균형 있게 한다면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자위가 정신 상태를 해친다면, 즉 외로움이 심해지거나 자기 의존이 강해지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심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검사 전 준비입니다. 전립선 혈액 검사, PSA 검사를 하기 최소 24시간 전에는 사정을 피하셔야 합니다. 사정 직후 전립선이 활성화되어 PSA 수치가 약간 높아질 수 있어 검사 결과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자위를 하셨다면 의사에게 알려주셔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위 행위 외에도 전립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식단 개선입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전립선암 위험을 줄입니다. 익힌 토마토가 더 효과적입니다. 브로콜리와 양배추의 황화합물은 유해세포 증식을 막습니다. 호두와 아마씨의 오메가3는 전립선 염증을 줄입니다. 녹차의 항산화제는 전립선을 보호합니다. 반대로 튀긴 음식, 붉은 고기, 과도한 소금과 설탕은 제한하셔야 합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주 5일,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나 가벼운 운동을 하는 남성들의 전립선암 위험이 20-30% 낮았습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전립선에 액체가 고이는 것을 막고 체중을 조절하고 호르몬 균형을 유지합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염증을 유발하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호르몬 균형을 깨뜨립니다. 명상, 음악, 독서, 정원, 가꾸기 등 스트레스를 줄이는 활동을 하십시오. 넷째, 정기검진입니다. 전립선 문제는 천천히 시작되어 오랫동안 증상 없이 진행됩니다. 1년에 한 번은 비뇨의학과 검진을 받으시고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자주 소변을 보거나 PSA 수치가 높다면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중장년 남성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지만 종종 무시되는 모든 측면을 다루었습니다. 전립선이 무엇인지, 나이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사회가 침묵으로 덮어버리는 자위 행위가 실제로는 전립선 정화, 염증 예방, 심지어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행위가 아니라 올바른 정보, 균형, 자존감과 함께 한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 기반 생리 과정입니다. 김철수 씨의 사례처럼 약간의 용기, 열린 대화, 의학적 지도가 어떻게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 보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그것을 얼마나 이해하는지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몸을 이해하고 대화하고 신뢰하십시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매주 이런 과학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받아보십시오. 영상을 친구나 가족과 공유해 주십시오. 누군가에게는 이 정보가 정말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도시 이름을 부르고 싶으니 댓글에 사시는 곳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자신감, 그리고 이 채널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